제 나이 72세, 평생 일궈온 가게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3억이 6개월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40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하며 모은 돈입니다. 식당 문 닫고 아내와 함께 편히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만난 그 사람들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루아침에 제 인생이 무너진 겁니다. 건강보험공단 최신 설문조사에 따르면 62년생 이후 세대의 65%가 퇴직 후 5년 내에 심각한 재산 손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중 80%는 가까운 지인이나 새로 사귄 친구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5년간 들었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대부분의 피해가 낯선 사람이 아닌 친구나 지인 또는 은퇴 후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주변에서 목격한 실제 사례를 통해 62년생 이후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위험한 사람 4가지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만 알아두셔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과 평안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저는 대형 식당을 운영하다 3년 전 은퇴한 김명호입니다. 40년간 장사하며 모은 퇴직금 3억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세 아이를 모두 대학에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가게는 작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내와 함께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 6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주말에도 쉴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기타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만난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뻔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경험과 주변 어르신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노년기에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갑자기 친절해진 오래된 지인입니다. 은퇴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 같은 상가에서 장사하던 최 씨였습니다. 명호 씨, 장사 접었다면서? 얼굴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오랜만에 한잔할까? 내가 일산으로 갈게.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활발했던 사회생활에서 벗어나 갑자기 한가해진 일상이 적응하기 어려웠거든요. 가게를 하면서는 매일 단골 손님, 종업원, 거래처 사람들과 대화했는데 은퇴하니 말할 사람이 아내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일산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최 씨는 제게 비싼 고급 커피를 사주며 근황을 물었습니다. 명호 씨, 얼굴이 훨씬 좋아졌네. 장사 스트레스가 많았나 보네. 은퇴하니까 어때? 심심하지 않아? 그 후로 최 씨는 매주 한 번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커피도 사주고 가끔 고급 와인이나 건강식품 같은 작은 선물도 가져왔죠. 처음에는 순수한 우정이라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저에게 최 씨의 방문은 정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최 씨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명호 씨 같은 경험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해산물 온라인 판매 사업이었는데 식당을 오래 한 제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명호 씨, 자네는 좋은 해산물 보는 눈이 있잖아. 그리고 음식에 대한 감각도 탁월하고. 사실 이 사업 내가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월 수익이 500만 원은 기본이야. 이제 규모를 좀 키우려고 하는데 명호 씨 같은 파트너가 필요해. 처음에는 단순히 조언만 해달라더니 며칠 후부터 초기 자금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을 요청했고 고민 끝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라며 추가로 4천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명호 씨, 이 사업 정말 괜찮아. 3개월만 지나면 5천만 원이 1억으로 불어나. 내 보증금 다 넣었다니까. 우리 같은 장사꾼은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 내가 명호 씨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제안을 하겠어?
결국 저는 5천만 원을 투자했고 최 씨는 그 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직접 그의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간 뒤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계약서도 없고 증거도 없어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여러 은퇴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돈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저 말고도 최소 7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친절해진 오래된 지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은퇴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나타납니다. 보통 SNS나 동창회 소식지 등을 통해 누가 은퇴했는지 정보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작은 선물이나 음식으로 호의를 표시합니다. 커피를 사준다거나 건강식품, 술 등 부담 없는 선물로 상대방의 경계심을 낮추는 것이죠. 짧은 시간 안에 지나치게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과거 추억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감정적 유대를 형성한 후에는 투자나 사업을 제안합니다. 항상 우리 같은 사람, 자네같이 경험 많은 사람, 이라는 말로 신뢰감을 형성하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빠른 결정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건강 정보를 빌미로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은퇴 후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 걷기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모여 단지를 한 바퀴 도는 모임이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박 씨는 건강 관련 지식이 정말 해박했습니다. 김 선생님, 걸음걸이를 보니 무릎에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저도 3년 전에 그랬는데 특별한 운동법이 있어요. 한번 알려드릴까요? 박 씨는 전직 간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알려준 스트레칭 방법으로 무릎 통증이 실제로 줄어들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박 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호 씨, 요즘 무릎 안 좋으시죠? 제가 아는 특별한 영양제가 있는데 정말 효과 좋아요.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건데 제 어머니도 이거 드시고 완전히 좋아지셨어요. 처음에는 10만 원짜리 글루코사민 영양제였습니다. 한 달 복용 후 약간의 효과를 느꼈다고 하자 박 씨는 더 비싼 제품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일반인한테는 안 파는 특별 제품이에요. 미국에서 들여온 건데 제가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병원 치료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니까요. 그렇게 무릎 영양제에서 시작해서 혈압약, 당뇨 예방약, 심지어 치매 예방에 좋다는 비싼 홍삼 제품까지 모두 일반인에게는 판매하지 않는 특별 제품이라며 일반 약국이나 마트보다 2배에서 3배 비싼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결국 6개월 동안 건강식품에 850만 원을 썼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제품들은 시중에서 3분의 1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제품이었습니다. 더구나 박 씨는 전직 간호사가 아니라 건강식품 다단계 판매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건강 정보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우선 나이 든 사람들의 건강 불안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이 관절, 혈압, 당뇨, 치매 등을 걱정하는데 이런 불안을 자극하는 겁니다. 또 비밀 정보나 특별한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일반인에게는 판매하지 않는 특별 루트로 들여온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제품으로 시작해 효과를 느끼게 한 후 점점 더 비싼 제품으로 유도합니다.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느끼면 가격에 둔감해지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만 처방해요. 서양의학은 한계가 있어요라며 전문의 상담을 회피하도록 유도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쉽고 빠른 돈벌이를 제안하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제 친구 이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대기업 간부로 일하다 4년 전 은퇴했습니다. 퇴직금 1억을 받았고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대학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30년 만에 만난 학과 선배가 이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이군, 은퇴했다면서? 심심하지 않아? 나는 은퇴하고 나서 오히려 더 바빠졌어. 요즘 재택으로 하는 좋은 일이 있는데 이야기 좀 할까?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선배가 계속 연락해왔습니다.
자네같이 영어 잘하고 컴퓨터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 고학력자만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루 2시간만 투자하면 월 200만 원은 기본이야. 우리 나이에 이런 기회 없어. 호기심이 생긴 이 씨는 선배가 알려준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이 모임에는 50대에서 70대 은퇴자들이 30명 정도 모여 있었고 세련된 정장을 입은 젊은 강사가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으신가요? 우리 회사는 전 세계 42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으로 특별히 고학력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월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설명회 후 개별 상담에서 상담사는 이 씨에게 제품 구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기본 제품 세트를 구매하셔야 해요. 300만 원인데 이게 여러분의 사업 자본금이 되는 거죠. 지금 결정하시면 로열 멤버십으로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400만 원으로 인상되니 오늘 등록하세요. 선배의 강력한 권유로 이 씨는 3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추가 교육비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다음 달에는 사업 확장을 위해 500만 원을 더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 금액이 늘어나 결국 이 씨는 퇴직금 1억 중 7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였고 그 선배는 이 씨를 포함해 동창들에게서 소개비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쉽고 빠른 돈벌이를 제안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적인 말과 행동을 보입니다. 우선, 우리 나이에 맞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체력으로 하지만 우리는 지혜와 경험으로 합니다라는 말로 은퇴자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죠. 또한 적은 노력으로 큰 수익을 약속합니다. 하루 2시간으로 월 200만 원, 주 3일 일해서 직장인보다 많이 법니다. 같은 말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일자리가 있다면 젊은이들이 먼저 차지하지 않았을까요? 빠른 결정을 유도하고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압박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오늘까지만 특별 할인, 선착순 10명만, 내일부터는 가격이 오릅니다. 같은 말로 당장 결정하도록 압박합니다.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죠. 그리고 다른 노인들의 성공 사례를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김 선생님은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월 500만 원 버세요. 박 여사님은 이 일로 손자 유학비를 다 대주셨어요. 같은 검증할 수 없는 성공 사례를 들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노인 전용 금융상품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인천에 사는 정 씨는 중학교 교사로 30년간 근무하다 5년 전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큰 걱정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업은행에서 일하다 퇴직한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인은 현재 모 보험회사에서 일한다며 정 씨의 집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 선생님, 요즘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금융상품이 나왔어요. 연금 받는 분들한테 딱 맞는 상품인데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방문한 지인은 두꺼운 서류 뭉치와 화려한 브로셔를 펼쳐놓고 노인 맞춤형 금융상품을 설명했습니다. 정 선생님, 이건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 상품이에요. 일반 적금보다 이자가 2배고 매달 생활비도 나오는데 서둘러야 해요. 한정 판매거든요. 우리 은행 VIP 고객한테만 안내하는 거예요. 설명을 들으면서도 정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오늘 계약하시면 특별 사은품으로 고급 전기밥솥도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이 혜택이 사라져요. 라며 서두르게 했습니다. 정 씨는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싶다고 했지만 지인은 너무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아서 읽어봐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제가 중요한 부분은 다 설명해드렸으니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라고 재촉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정 씨는 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 선생님, 이 상품은 본인만 가입 가능해요. 자녀분들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반대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노후는 선생님이 결정하셔야죠. 자녀분들 의견 들으려면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정 씨는 결국 망설임 끝에 가입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급하게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이 상품은 10년 이상 인출이 불가능한 저축성 보험이었고 중도 해지 시 원금의 40%를 손해보는 상품이었습니다. 한 달 뒤
정 씨는 계약 내용이 설명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나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원금에서 인출되는 방식이었고 이자율도 일반 적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해지하려고 했지만 이미 계약 철회 기간 30일이 지났고 중도 해지 시 큰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끝에 겨우 원금의 70%만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노인 전용 금융상품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우선, 노인 전용, 실버 특별 혜택, 연금 수급자 맞춤형 같은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마치 노인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죠. 또한 빠른 결정을 유도하고 한정 판매, 오늘까지만 선착순이라는 말로 급하게 결정하도록 압박합니다. 금융 결정은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한데 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 복잡한 금융 용어로 설명하며 이해를 어렵게 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적립이율, 공시이율, LIBOR 연동 같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리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을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서류가 많고 글씨가 작다는 핑계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드릴게요. 라며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위험한 유형의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제안에는 반드시 24시간 이상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는 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좋은 제안이라면 내일도 유효할 것입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가족과 상의해보겠다는 말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급한 결정일수록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최 씨의 제안을 받았을 때 하루만 더 생각했더라면 5천만 원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투자나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이게 정말 필요한가? 왜 이렇게 서두르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둘째, 중요한 결정은 꼭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우리 나이가 되면 자존심이 있어 자녀들에게 물어보기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사람인데 이 정도는 알아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금융 사기나 투자 사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오가는 일은 반드시 자녀나 믿을 수 있는 친구 또는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 금융 전문가 등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손실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셋째,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있다. 는 말이 있습니다. 시중 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 적은 노력으로 큰 수입을 약속하는 제안은 대부분 위험합니다. 현재 시중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에서 4%대인데 누군가 10%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원금 보장, 확실한 수익 같은 말을 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씨의 경우처럼 하루 2시간 일해서 월 200만 원이라는 제안은 비현실적입니다.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제안을 받으면 왜 이 좋은 기회를 나에게 주는 걸까? 라고 의심해 보세요. 넷째,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전문기관에 상담하세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등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특히 금융 관련 계약 철회 기간은 보통 14일에서 30일이 있으니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빨리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고 목격한 노년기 인간관계의 위험 요소들과 대처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위험을 인식하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모든 새로운 인연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기에는 좋은 친구와 진정한 관계가 더욱 소중합니다. 다만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런 어려운 경험 후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아파트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는 1년 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이웃들과도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천천히 발전시키고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특별히 주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의 재산이 아니라 인격과 경험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유형만 기억하셔도 많은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건강뿐만 아니라 안전한 인간관계에서도 비롯됩니다. 갑자기 친절해진 오래된 지인, 건강 정보를 빌미로 접근하는 사람, 쉽고 빠른 돈벌이를 제안하는 사람, 노인 전용 금융상품을 강요하는 사람.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